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입문 5부작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고요. 요 해외 주식 투자 입문 영상은 해외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해 보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진행을 해 보시려는 분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이 투자 입문 강의는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일부 동기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2부 세팅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자본 세팅이나 계좌 세팅이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마인드 세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부 실행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동기와 세팅이 준비가 되었다면 해외 주식 투자를 실제로 어떻게 첫 매수부터 실행하는 단계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고요. 4부 선택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혹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5부 지속에서는 다른 이제 컨텐츠에서 별로 이제 다루지 않는 주제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해외 투자를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요 5개 알찬 그런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일부 동기부터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제가 이제 해외 주식 투자 일부 동기에서 왜 해외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가, 왜 지금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돈은 류를 쫓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류는 이제 레이트를 설명드리는데 뭐 수익률일 수 있죠. 뭐 낮은 수익률에서 당연히 돈은 높은 수익률 쪽으로 흘러가겠죠. 뭐 여기 성장률일 수도 있습니다. 낮은 성장률에서 높은 성장률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이게 금리일 수도 있어요. 이자율일 수도 있어요. 낮은 이자율에서 높은 이자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류를 쫓는다라는 게 왜 해외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요 비유를 많이 드립니다.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제 국민연금이라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큰 손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어떻게 실제 돈이 낮은 수익률에서 높은 수익률을 쫓아갔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기금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국민연금은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가 되셨고요. 지금 2025년도 1월 말 운용 규모가 1,200조 원이 넘습니다. 요게 다 이제 그 주식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국내 주식 비중이라든지 해외 주식 비중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150조 원에 한 12.2%, 해외 주식이 한 440조 원에 35.8%인데 지금 해외 주식 비중이 한 3배가량 높죠. 원래 이렇게 높았냐? 사실 그건 아니고 과거 데이터도 여기 같이 보실 수 있는데 지금 2020년도가 옛날 여기서 보이는 옛날 자료니까 살펴보면 이때 국내 지식이 이제 176조 정도 되네요. 그리고 지금 다 한 100조 원대, 170조 원에서 150조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중간에 이게 줄어들거나 다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포인트를 볼 수 있고 그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20년도에 190조 원대였는데 200조 원, 300조 원, 400조 원대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2020년도인데 2016년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여기 이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제가 찾아온 자료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제가 미국 주식을 처음 투자할 때가 2016년도 정도거든요. 그때 미국 주식 처음 투자했는데 그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비중을 보면 국내 주식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게 131조 정도 됐겠네요. 10억 원 기준이니까. 이때는 해외 주식 100조 원밖에 안 됐죠. 7년도도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게 딱 교체되는 시점이 바로 2018년도입니다. 그때 해외 주식이 112조 원 정도 되면서 이제 국내 주식을 넘어서더니 그 국내 주식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 빠르게 올라오면서 178조 원대에서 시작된 것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다? 해외 주식이 400조 원대까지 왔다. 그럼 왜 이렇게 국내 주식의 비중이 높았냐라고 하면은 이 포트폴리오 운영 성과를 보시면 아세요. 운영 수익률도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20년도부터 24년도 한 5년치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들 국내 주식 여기 나와 있는데
수익률 자체가 5.12%입니다. 네, 5년 평균이겠죠? 해외 주식은 17.81% 정도 되고요. 이게 뭐 이제 5년치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를 2022년도부터 24년 말로 데이터를 비교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4.64% 마이너스죠 오히려. 근데 해외 주식은 16.5%.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수익률에 따라서 사실 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200조 원이 되는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금에 대한 자산 배분 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 미리 세워놓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운용 계획 목표 포트폴리오도 국내 주식은 15.4에서 내리는 증감 마이너스 포인트지만 해외 주식은 오히려 비중이 높아질 목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연기금도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이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류를 쫓기 때문이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요 투자의 흐름에 맞춰서 그 레이트가 높은 시장, 해외 주식, 국내만 국한되지 않는 해외 주식 투자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요 사례 때문에 제가 연기금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해외 주식 투자는 결국 미국 주식 투자를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 국가별로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이런 비중, 마켓캡이라고 하죠. 요거 시가총액을 뜻하는데 이거를 이제 국가별로 랭크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USA가 51 이게 이제 조를 뜻하는 단위인데 51조 달러입니다. 51조 달러고 지금 그다음 이제 시장 미국 주식 시장 규모가 큰 게 중국이에요. 7조 달러 정도 되고 그다음 일본 시장이 이제 4.7 인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진짜 압도적이죠. 51조면 사실은 이 나머지 있는 시장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 시장을 따라갈 수 없는 게 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 미국 주식 시장이 갖는 그런 존재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한국도 한 15등 정도 되네요. 이게 거의 GDP 순서랑도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기업별로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요게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이거 시가총액이고 여전히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제 글로벌 기업을 비교해봐도 거의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어디다? 결국엔 다 USA 미국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기업들이겠죠.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게 있고 여기 사우디 아람코가 있네요. 사우디 아람코가 한 6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다른 기업들도 거의 다 USA고 TSMC 보이네요. 대만. 거의 30위권에도 웬만하면 다 미국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에 껴있는 기업들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아람코, 그리고 뭐 대만은 TSMC, 그리고 중국은 텐센트가 되겠고요. 한국 우리 대표하는 삼성이 어디 있나 볼까요? 저 아래로 가죠. 여기 있네요. 삼성이 여기 있는데 지금 내려오는 동안에도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보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주식 투자에서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그 존재감이란 사실상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미국 주식 투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제일 먼저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존재감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경제, 글로벌 주식 시장에 플레이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 시장에 접근하는 주식 투자가 바로 미국 주식 투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게 되고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의 고객사들은 다양한 국가에 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종목을 분석하면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선진국,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에 따른 혜택도 안정적인 규모로 받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변하고 성장률이 높을 때도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높은데 이 선진국, 선진 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그 과실로 취할 수 있는 주식 투자로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그 미국 주식만 하더라도 11개의 산업군으로 구분이 됩니다. 뭐 IT 섹터, 뭐 에너지 섹터, 뭐 헬스케어 섹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산업군별로 굉장히 그 세분화가 잘 되어 있고요. 그 기업들도 다 그 해당 산업의 리딩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트렌드 참여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뭐 AI가 됐든 최근에 뭐 자율주행,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처음 나올 때도 미국 주식을 투자를 통해서 신기술을 먼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위험분산 효과 중에서 이 통화다각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이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미국 사람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국 그 사람은 보통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원화 가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 월급 받을 때도 원화로 받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것도 국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다 원화로 전월세를 내던가 아니면 매매 자금을 원화로 갖게 되는데 이 미국 주식 투자는 곧 달러 자산 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 할수록 달러 자산 포트폴리오가 같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두 개의 시너지가 자연스럽게 통화다각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겠죠. 만약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상쇄시키면서 해지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로만 가지고 있다 포트폴리오가 이럴 때는 원화 가치가 녹을 때 이 자산에 대한 수익률뿐만 아니라 통화에 대한 화폐 가치 하락도 같이 누리기 때문에 누린다는 표현보다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밸런스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필요하거나 아니면 체크해 볼 요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섹터별로 투자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 미국 시장은 뭐 51조 달러, 52조 달러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11개의 산업 분류로 GICS라고 해서 S&P에서 만든 지수인데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IT면 IT부터 뭐 헬스케어, 뭐 소비재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놨고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 방어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이제 경기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그 국면에 따라서 뭔가 상승할 때 어떤 섹터 산업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할 수도 있고 하락할 때 방어적인 유틸리티적인 그런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 섹터 로테이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성장성을 도모하는 산업군과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려면 이 그쪽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되겠고 조금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그쪽 이제 안정적인 산업군에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가이드를 주는 것이 미국 주식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11개의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GICS가 이제 글로벌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다드의 약자인데 글로벌 산업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에너지, 매트리얼 소재, 산업재, 그다음에 그 소비재, 필수 소비재, 자유 소비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헬스케어, 금융,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통신, 그다음에 유틸리티,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S&P 500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가장 탄탄하고 우량한 기업들 500개를 뽑아놓은 그런 지수화시킨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생각하시면 떠오르면 이제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그 S&P 500 내 11개의 섹터 구성 비율을 살펴보니까 이제 IT 기업들이 확실히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소비재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재. 그러니까 대부분 잘 포트폴리오 되어 있는데 메인은 이제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술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게 세부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드웨어 쪽에서는 애플이고요, 당연히.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뭐 금융 쪽에서도 뭐 은행에는 JP 모건이 있죠. 그다음에 증권음용은 블랙스톤이 있고, 그다음에 뭐 페이먼트 쪽에는 비자가 있고요. 헬스케어도 그 미국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보다 훨씬 더 광의적인 헬스케어 산업 섹터가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제약사들, 뭐 일라이릴리 이런 회사들도 있고, 헬스케어를 서비스하는 이제 보험, 여기는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영 보험 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있고요. 바이오테크, 이런 에브비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이 세부 산업별로도 넘버원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주식 투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의 이제 또 하나 마지막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전문가 조언이라는 이제 말을 써놨는데, 한마디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이제 흔히 이제 월스트리트라고 하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크고 많은 이해관계자들, 그다음에 큰 기관 투자자들이 막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월가의 분석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상장 기업들 자체도 스스로도 이 IR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자료화시키고 뭐 실적 발표, 웹캐스팅 같은 것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글로벌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 워런 버핏이 투자 철학도 그 기업을 잘 알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일단 그 기업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잘 공급해 주는 것이 미국 기업들, 글로벌 기업의 특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실적에 대한 뭐 예상 실적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월가 분석가들의 견해나 이런 것들 자료 수집해서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종목, 다양한 투자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입맛에 맞춰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주식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